자, 두 번째는 성동구 쪽 가볼 겁니다. 성동구. 여기 보시면 서울시 재개발 구역 서열도라는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봤더니 1위부터 이렇게 랭킹을 매겼어요. 랭킹을. 좀 동의하시나요? 1위가 한남 성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흑석 노량진, 고려마천. 다섯 번째 청량리, 6위가 불광대조, 7위가 이문 휘경, 8위가 신림, 9위가 상계 정도가 됩니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구역별로 또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구역별로.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런 형태로 생각을 한다. 한남 성수가 뭐 부동의 양대 산맥이라는 것은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이 흑성 노량진이다 정도까지는 그냥 이견이 없습니다. 예. 부가연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죠. 거여마천은 어쨌든 송파구고, 부가연은 서대문구인데, 그럼에도 가격은 더 높죠. 왜냐하면 거여마천은 송파구긴 하지만 약간 무늬만 느낌인 게 있고요.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잠실의 느낌이 잘 안 살긴 합니다.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나아지겠죠. 뭐 송파구, 풍납동 이런 것들도 가격이 잘 안 오르죠.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있지만 그 동네가 어떻게 인프라 구축되어 있고 입지가 어떤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뭐 재미삼아 본 거고 대사도 되게 웃기죠. 네,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자, 여기는 이제 서울숲 위치 아시죠? 서울숲 일대의 3표 레미콘 부지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뭐 저런 식으로 개발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동구의 약진이 요즘에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성동구가 이제 강남, 용산 못지않게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고 있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라는 것이 위치가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위치가 이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거의 평당 1억까지 가까이 가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다주택인 저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되게 저렴할 때 얘기는 해줬는데, 지역주택조합이었거든요. 지주택 같은 거는 주택수가 84제곱미터 하나 이하여야 됩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성수 뉴타운이 4개, 그러니까 아까 재개발 중에서 탑이었죠.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 가장 비싼 그런 뉴타운으로 평가받는 이곳이 3,000, 2,600, 2,200, 1,500, 8,000, 한 3,400가구 정도가 한강변에 새 아파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고층 아파트로 표방을 하고 있죠. 70층, 77층, 막 조합원들 의견이 거의 반반 갈리고 있는데,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고층화하면서, 물론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높아질수록 그 가치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한강변 입지잖아요. 그죠? 높은데 주변에 볼 게 없어. 그러면은 공사비가 아까운데,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고층화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 주변에 있는 트리마즈 아파트라든가,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게 트리마즈 아파트거든요. 그런 것들의 가격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당 1억은 이미 훌쩍 넘었죠. 그 오래된 것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평당 거의 한 1억 3천, 1억 5천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산대평 아파트가 50억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입지가 여기예요. 자, 그리고 뉴타운, 성수 뉴타운에 있는 그 빌라 가격을 봤더니 28억, 30억 요 정도 합니다. 뭐 전세 들어가 봐야 뭐 2, 3억일 테고, 그러면 현금 필요한 게 뭐 대출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순수 비용이 20억대 중반 정도는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 전략정비구역 자체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빌라를 매입하기도 만만치 않죠. 여기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활용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빌라 투자보다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이 구역 내 아파트, 거기는 실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가격 상승도 좀 많이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아까 보셨던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작년 12월, 이제 뭐 입주한 지가 넉 달 됐죠? 넉 달? 네. 근데 가격이 저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게 트리마즈 아파트. 아까 성수 뉴타운 1구역 왼쪽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 보십시오. 요거는 382 전용이 84입니다. 382 약간 주복형이라. 그래서 요런 것들이 50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보다 더 크고 더 새 거인 것들은 당연히 저거를 미니멈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50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쟤네가 완성될 때쯤 얘가 50억에서 멈춰 있을까요? 아니겠지. 또 올라가겠지. 그럼 걔네 도대체 얼마가 될까? 상상도 못할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억, 30억이라는 빌라도 다 너끈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진짜 비싸네요. 그죠? 갤러리아 폴에는 다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2동짜리 아파트입니다. 평형이 제일 작은 게 70평. 큰 것들은 이제 100평이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역시나 평당 1억을 훌쩍 넘기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30세대예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화로 만들게 되면 550세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지은 거죠. 이런 것들이 뭐 한남더일 같은 것도 그렇고, 한남더일도 한 1,500개 나올 수 있는 단지인데 한 600세대밖에 안 지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짓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게 현재로서는 성수동, 성동구 전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평이 135억이에요. 60평이. 기가 막히죠? 60평의 전세가 60억이고 매매가가 135억으로 거래가 됩니다. 75평은 145억. 가서 보면 진짜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쪽 일대, 성수동 일대가 고급 부촌으로서의 어떤 명성을 계속 얻고 있고 또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저건 이제 뭐 한강뷰서부터 파크뷰서부터 뭐 주변의 인프라까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급 단지로 만들어서 가격이 높게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마제나 포레스트라든가 갤러리아 포레 같은 아파트들이 성수동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아파트랑은 좀 다른 그런 하이엔드급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광장동의 포제스 한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워컬 아파트 그쪽 워컬 아파트 앞쪽에 있는 호텔 부지를 시행한 건데 얘네들도 가격이 평당 1억이 넘죠. 이게 원래 분양가는 40억이 넘었습니다. 가격이 좀 한번 급한 사람이 파신 건데 원래 분양가는 44억인데 그게 금방 완판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급화 단지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9월이니까 지금 5월이죠. 넉 달 정도 뒤에 입주할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광장 극동. 우리가 이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강뷰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것이 극동 아파트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한 20억 내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은 전세가가 조금 낮죠. 아무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전세가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대는 한 14억, 15억 정도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포제스 한강의 모습들이에요. 좀 럭셔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압구정, 성수 등 한강변에는 지금 시공사들이 다 덤벼들고 있죠. 다른 지역은 지금 시공사를 못 구해서 날리고 좋은 지역은 시공사가 다 달라붙고 있죠. 한남 4구역 같은 거 얼마 전에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하고 붙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삼성물산이 저는 조감도는 현대게 훨씬 더 이뻤는데 삼성이 조건이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LTV의 150%, 감평의 150%를 해줍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이 거기 펜트를 갖고 계신데 펜트 감정가가 120억이 나왔어요. 그분은 6년 전에 43억인가 구입했고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당장 180억을 줍니다. 대출로. 그걸로 지금 이분은 뭔가 또 사업을 하시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120억짜리 감정평가액이 나온 거를 은행이 180억을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유찰 뭐 되고 이러면은 120억에서 한 번 유찰돼도 100억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럼 그 걔네들은 왜 그렇게 설정을 해주느냐? 당연히 삼성물산이 보증을 해준 건다. 보증을.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책임져 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물산에서는 감정가 180억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120억 감정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시세로는 200억 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한번 같이 쳐다볼게요. 성동구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비싼 한남 더일 아파트가 있습니다. 표시도 안 돼. 99 플러스 억이야. 다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25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 100억이 넘죠. 자, 109억, 106억, 109억 막 이런 식인데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다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예, 한남 더일 있고 그다음에 나인원 한남도 다 100억. 여기는 220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20억까지도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 일대가 UN 빌리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가의 그 고급 빌라들, 단독주택들 있는 곳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장학파르크가 170억 거래됐네요. 그죠? 120억에서 한 방에 170억으로 뛰고 지금은 뭐 180억, 190억도 얘기 나오겠죠. 그런 데고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동네인데 여하튼 비싸다. 그래서 한남하이츠 같은 경우들, 한남하이츠부터 봐볼까요? 한남하이츠 같은 경우가 성동구죠. 옥수동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한남이죠. 그래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한남하이츠 아파트,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단독주택 고급 단지였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535세대인데 한 800여 세대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용적률이 대단히 낮죠. 143%. 그리고 평형 구성도 전체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사업성은 대단히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뭐 가격은 그런 게 다 반영이 됐죠. 33평 아파트가 23억. 근데 완공되게 되면은 30억은 훌쩍 넘을 테니까. 예, 한강변 아파트고 역세권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업시 인가
받았죠. 이거 일단 아실 사이트 보게 되면 아실 사이트는 좋은 점이 지금 뭐뭐 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 한남하이츠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죠.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거의 사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관처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빠르고 입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비싸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수익 낼 것들은 충분히 있다. 옥수 국동 아파트는 900세대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써 있죠. 리모델링 건축 심의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219% 900세대 219%면은 재건축을 할까 리모델링을 할까 좀 고민되는 그런 용적률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혜택을 부여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가는 단지들이 스탑 하면서 재건축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규제가 재건축 정권 밖에서 또 세미하게 되면 리모델링이 또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 옥수동, 뭐 금호동, 뭐 응봉동 있는데 가격 차가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옥수동 쪽이 조금 비슷한 컨디션이 조금 더 높고 금호, 응봉 순입니다. 아까 똑같아요. 가까이 올수록 비싼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고 이제 실거주 하게 되면서 좀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10년 차니까 나름대로 깨끗하고 단지가 크고 역세권이다. 이런 것들은 실거주 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20억대를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25평에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5평도 요즘에 워낙에 잘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30단평을 약간 사이즈 작게 하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베란다 확장하게 되면은 25평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보통 한 가구당 평균 인원이 지금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4인 가구도 이제 거의 참 찾기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25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33평 좀 넓은 거에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핵심 입지에 25평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25평을 사든 25평이 올라가면 30평도 결국은 다시 밀어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평형 어떤 걸 구입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모 두산 아파트 같은 것도 금액이 비싸진 않죠. 요게 31평이 지금 12억 정도 선인데 물론 이제 실거래가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런 식으로 호가 자체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이 중간 정도 선인 뭐 12억 5천에서 13억 사이에 거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도 249%의 1267세대. 세대수가 좋고, 그 다음에 역세권인 거는 마음에 들지만, 가게 되면 좀 단차가 심하고요. 이렇게 산 근처에 있으면 가보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단차가 심하다는 거는 요즘에는 어떤 기술적으로 그걸 보완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공사비가 증액되는 건데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더 난공사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249%라는 용적률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죠. 아, 얘네들은 뭐 재건축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마포 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의 대단지에 이 정도 250 내외 되는 이런 용적률들은 다 재건축으로 갈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지겹게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없나 보다 정도 생각하시는데 역대급으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아마 한 4, 50년 데이터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공급량이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